다음 먼저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해서 지금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물류 운송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어제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시작됐습니다. 15.9%의 비율이었지만 2008년 총파업 당시 첫날과 비슷해 파업이 4년 전처럼 점차 확산된다면 물류 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부산항 컨테이너 운송 차량의 절반 가까이는 이미 운송을 거부했고 파업 참여율은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. 한편 영남권의 화물차 27대 연쇄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방화범이 탄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2대를 파악해 수사 중입니다. 자, 이동윤 차장. 네. 이제 파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, 제일 걱정인 것은 이제 파업이 얼마나까지 번지느냐, 또 이제 물류 수송이 얼마나 중단되냐, 그게 좀 걱정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? 예, 어제 시작된 파업 그 동참률을 확인해 보니까 16% 정도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 전체 이거 화물 트럭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,000대 정도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2008년 당시에도 시작은 이렇게 좀 작은 숫자로 시작을 했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업에 참여하는 그 차량 대수가 늘어났었습니다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당국에서 이제 파업 전망하기로는 2008년 같이 그렇게 크게 번질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비슷하다고 하면 당국의 예상보다는 조금 많은 건가요? 비슷한 수치인데 전망치가 지금 그렇다는 아주 그 정확한 그 수치는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양상은 2008년 때와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.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파업 동참하지 않았던 이 일반 화물차들도 운송 그 예약했던 운송 계약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그 남은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차들이 뭐 어차피 그 새롭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파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아무래도 파업 참여율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원래는 그 미가입 화물 차량들, 그렇죠. 그 화물연대 거기 그 소속돼 있지 않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참여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. 그 방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그게 좀 맞습니다. 영향이 있을까요? 예, 그 적지 않은 영향이 네.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그 동아일보도 그렇고 저희도 이 자리에서 그 화물 운전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그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그 정춘희 씨라는 분이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. 울산에서 화물을 싣고 그 여관비를 아끼기 위해서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간신히 탈출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의 어려운 사정도 자세히 알려지면서 이 파업 열기를 좀 식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저도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봤었는데 이분은 이제 화물연대 소속 노조 조합원도 아닌데 이제 그렇습니다. 아마 그 숙박비를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거 여간에 묵으면 돈 내야 되지 않습니까? 그걸 아끼기 위해서 운전석에 좀 이렇게 쪼그리고 쪽잠을 자다가 이제 변을 당했는데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. 예, 이분이 그 잠결에 그 연기 냄새도 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차량 앞부분에 크게 불이 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변을 당하겠다 생각해서 발로 유리창문을 깨려고 했는데도 쉽게 깨지지 않았다고 해요. 근데 그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얼굴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껏 유리창을 깼는데 다행히 이렇게 깨지는 바람에 탈출할 수 있었다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이 어제 뭐 CCTV랑 좀 확보를 하면서 이제 용의 차량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럼 뭐 좀 잡힌 단서 같은 게 있나요? 예, 뭐 흰색 차량이라는 점 하나고요. 네. 그다음에 2대로 압축을 했다는 소식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어느 누가 했느냐가 이게 최대 관건일 텐데요.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중앙일보 취재 결과로는 그 경찰에서는 이 2대 용의 차량이 아마 파업에 반대하는 측에 파업 불참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그 파업 주동 세력들의 범행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예, 아무튼 뭐 이 파업을 주도한 것이 화물연대 네. 측의 뭐 노조 측인지 아닌지 또 제3의 세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대 가까운 차, 그렇죠. 1억 내지 2억까지 가는 그 비싼 차, 물리적인 좀 피해도 꽤 크죠. 하지만 그보다도 그런 차를 넣어서 방화를 했다는 것이 테러 수준이 아니냐. 단순 방어가 아니고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. 당연히 이건 테러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.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범행 아니겠습니까? 그 뭐 차량만 노렸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. 이 불이 어떻게 번질지를 모르고요. 특히나 이 고의적으로 인화성 물질이 많이 몰려 있는 차량 앞부분에 불을 질렀다는 점은
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. 인근에 주유소도 있었더라고요. 어디 기사를 보니까. 그래서 그런 예. 대부분 그 화물 트럭들이 주유소나 주차장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네. 좀 더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저는 검역에서 수사당국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고요. 근데 이 저 화물 운송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는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 좀 살기가 좀 팍팍하다. 네, 맞습니다. 실제 수입이 해봤자 100여만 원밖에 안 된다.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실제로 화물 운송주가 지급하는 돈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한 40% 가까이 떼이는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. 그러니까 다단계 구조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됐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문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그 화물 운송 회사 매출액하고 그 화물 노동자의 수입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과 2011년입니다. 이 6개 대형 운송회사의 매출액은 2조에서 3조 원대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한 반면에 화물 노동자 한 사람의 총 수익 금액은 얼마였느냐. 2008년도에 1억 원이 넘는 수준에서 고작 0.2% 이렇게 오르는 수준으로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화물 운전자들의 그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. 이런 문제의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단계 구조 같은 이 피라미드 구조 같은 이 운송업계의 그 고질적인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컨테이너를 왕복으로 운반을 해 주었을 때 이 계약되는 금액은 123만 원입니다. 얼핏 보기에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. 이 대형 운송사가 받는 금액이 그렇고 이 중간에 있는 운송사가 하나 더 있고 소형 알선업체나 영세 운송사를 거치게 되면 실제 이 화물 운전자들이 받는 금액은 78만 원에 불과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27만 원, 10만 원, 8만 원 이렇게 전체 45만 원이 떼이는 건데요. 이러다 보니까 남는 돈이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수출입 업체에서 직접 화물차를 구입을 하고 이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런 단계가 곧 없어지게 되고 이 몫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갈 수 있다. 이런 개선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화물 연대든 정부도 이제 공통적으로 그 서로 합의한 부분이 이제 표준 운송비라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근데 맞습니다. 정부도 표준 운송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필요하다라는 예. 부분을. 근데 지금 여기서도 핵심 사안이 그 부분인데 네. 그럼 표준 운송비를 도입을 하는데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. 이게 공고 지금 그게 상황이니까. 문제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대목에서 정부도 이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이쪽도 요구를 하면 큰 원칙은 합의를 한 건데 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왜 그러면 거기서 더 한 발짝 못 나가는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. 이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대목은 이 처벌 규정, 즉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.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화물 운전자 입장보다는 이 운송회사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입김에 훨씬 더 크게 작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해석밖에 나올 수 없는데요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어렵다는 발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주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또 화물 운송하면 이제 수출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아무튼 이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이 돼서 수출이라든가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.